이런 어떤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 항공교통 이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자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물론 이제 문제제기, 지적과 또 우리 스스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를 여러 차례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 대행 업체 직원들의 일탈 이런 것들을 이 주차 대행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한 결과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 업체가 새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고용 승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난번에 방역 소득 업체 변경에 있어서도 고용 승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여객들에게 여러 가지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서비스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고용 승계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뭐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 떠들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낸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는 시행해 가면서 문제를 또 있으면 보완해 갔으면 했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것이 이제 스톱돼서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 감사 끝내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리고 그 주차 문제가 빨리 잠깐만, 얘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다 했습니다. 예, 사장님,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A 의견, B 의견, 이럴 수는 있습니다. A 견해와 B 견해, 시기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너 뭐 알아? 너 뭐 알아? 인천공항공사는 말이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러면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철도는 철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모여있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이 어떤 설명을 할 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얘기하기보다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우리는 성의껏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는 태도가 우선인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어떤 정책이 나왔죠. 근데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시험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바로 언론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빠르게 이 문제를 우리 항공시장에서 지시해서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그렇다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아주 국민들은 기존 방식에 익숙한 거니 그대로 가면서 이거 한번 잘 따져본 다음에 바꾸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고의 중심은 국민의 눈높이예요. 국민들에게 편리가, 또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 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나 불편해. 내가 이거 최고의 전문가들 모여서 한 건데 해보기도 전에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태도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두어 달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제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평가도 하고 이미 국민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이라면 국민들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보자면 국민들은 그 서비스를 정확히 이제 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멈추고, 아니, 멈춘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으로 하고, 그리고 좀 잘 따져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 두 가지 큰 틀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항공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일리가 있는 문제에서 약간 상충하기도 하고 소통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견해, 이러이러한 견해로 마무리 짓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견해를 통일시켜서 이러한 판단 정책안을 집행하자라고 하는 건 좀 더 디테일한 문제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논의를 종료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보고하고 벌써 3시가 다 돼가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좀 우리 사장님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서둘러서 우리 어쨌든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 환경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감사가 빨리 진행돼서 우리 공항공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인천공항 마지막이 아니라 좀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장관 되고 나서 이제 이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발 장관 됐으니까 명절 때 해외에 나갈 때 요즘에 명절 때 해외에 참 많이 예, 맞습니다. 나갑니다, 예. 사실.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좀 김원이 좀 잘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를 좀 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번 추석 때에는 119명을 투입했다고 제가 보고를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 혼잡이 좀 덜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기존에는 굉장히 혼잡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았다. 작년 추석에 이런 예. 평이 있어요.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제일 혼잡이 극심했던 게 작년 설입니다. 설 연휴 기간이 아주 길면 좀 이렇게 네. 이 여객들이 이 골고루 좀 퍼졌을 텐데 기간이 적당히 짧았고 그리고 또 연휴 기간이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바뀌어갖고 살아있는 가족들하고 잘 보내는 게 예? 돌아가신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문화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하여튼 이 문화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 연휴 때 특히나 또 설 연휴 때는 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겨울철에는 외투들을 다 입고 가시고 그걸 다 벗어서 또 이 보안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여름 성수기 때보다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또 저희가 주최를 해갖고 또 자회사, 상주기관, 전체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거보다 더 큰 상황실에서 전체 회의를 한 3-4시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기관별로 예, 예. 대안을 내놔라 해갖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실제 내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라든지 하계 성수기라든지 또 지난 추석 때에는 막 파업까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혼잡 없이 잘 혼잡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만 해보면 좀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T1, T2가 예전에는 터미널 1이 65%, 터미널 2가 35% 여객 분담을 했었는데 아시아나가 넘어가고 또 여름에 에어 부산하고 에어 서울이 T2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여객 분담률이 50대 50입니다. 공항의 수용 능력도 비슷한데 여객도 분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잡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법무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출국 심사대를 1시간 일찍 열고 입국 심사대도
1시간 일찍 또 2시간 3시간 늦게까지 해서 실제 공항의 운영 시간이 이렇게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뭐 노사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그런 보안 검색을 하는 인력들, 자회사의 인력들이 여객이 넘어갔으니까 같이 보안검색 요원들도 함께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보안검색 요원들이 자회사 노사 합의 사항에는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근무지까지도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T1에서 계속 내 근무지니까 여기서 남겠다. 이러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40명을 근무지를 변경은 못 시켜갖고 그냥 특별 반을 한 개 반을 조성을 해갖고 구성을 해갖고 이전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만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인천공항의 혼잡은 큰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설 연휴 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그러니까 너무 좀 시간이 약간 막 흘러가서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는 명절 때 특히 혼잡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책을 세워야 된다. 1번. 예. 그걸 주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혼잡한 상황을 정리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본다면 실제 24년도에 그 4단계가 끝났고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금방 또 닥치는 5단계가 있고 예. 그게 금방 막 성큼성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멤버드 어떤 공항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바꾸는 거, 그 어떤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대로 하드웨어적인 건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저는 필요하고,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저는 잘 되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이 혼잡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달라. 이렇게 제 질문을 마지막 정리해서 드리고요. 또 혹시 추가해서 하신 분이 계시면. 네, 이차관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뭐 자회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공항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